네, 안녕하세요. 런치라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제가 오프닝 시간을 줄이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팝하고 시간 때부터 오늘의 슈퍼개미를 모신다고 어마어마한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친숙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면서 팁도 많이 들으셨을 굉장히 친숙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샌드타이거 샤크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샤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샤크님. 예. 제 20, 30대에게는 최고민수, 40, 50대에게는 샌드 타이거 샤크,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박민수로 불리고 있는 샌드 타이거 샤크 작가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동아들이시군요. 외동아들. 샌드 타이거 샤크. 제가 예고를 들으니까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언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코믹하시고 재밌으시고 옆집에 계신 친숙한 또 아저씨 같은 살짝 느낌이 나는 저희 샤크님이신데 왜 샌드 타이거 샤크예요? 이 샌드 타이거 샤크가 모래 범상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한 번 먹이를 물면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의 투자 원칙이 손절매하지 않겠다. 좋은 종목을 골라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손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0번 싸워서 10번 이기는 이순신 장군이 돼보자. 그런 의미에서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을 지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없다 보니까 자더라도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평생 주식 투자라는 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간단하게 또 두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상어는 굉장히 동료를 물 정도로 냉혹해요.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총칼만 없지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양보만 하고 살 거냐. 냉혹한 이런 주식 시장에서 꼭 상어처럼 이겨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어는 대부분 되게 느린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먹이를 발견하면 되게 공격적인 야수가 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도 평소에는 이렇게 편안하지만 한번 먹이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 종목이 매력적이다 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상어의 습성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필명을 지었죠. 모래범상어.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그런 뜻이었습니다.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 10전 10승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 노하우를 저희한테 오늘 많이 알려주실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샌드 타이거 샤크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그 안경 쓰신 분 그래서 외모를만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맞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분이 맞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셔가지고 지인분들 반응 어떠신지 일단 궁금해요. 지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20대 분들이 제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에 갑자기 최고민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최고민수요? 이야기를 최민수 아니고 최고민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인데 최 선생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좀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고요. 실감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되게 진지하게 주식 투자의 에브리띵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저의 진지함을 보고 웃기다, 재밌다, 그리고 별명이 또 하나 늘었는데 주식계의 찬호박이다, 투머치 토커티브. 그래서 TMI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뭐 필요하시면 주식 강의를 우리 앵커님과 16시간 침낭을 앞두고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의 이상형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투마치 토커예요. 그래요? 특히 저희 런치다방에 너무 적합하신 출연자분을 모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안심도 되고 시간을 많이 제가 오늘 할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핫하시다고 실제로 이렇게 자랑하시네요. 우리 한 3, 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1부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모셔볼 예정이니까 오늘 얘기가 다 안 끝나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전 10승이 아니신 걸로 주식 투자 일단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는지 제가 이제 28살 때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 취직을 해서요. 제가 한 4년 정도는 코스닥 관련 뭐 상장 심사 업무도 하시고 제도 개선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해봤는데요. 지금도 현업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현업 22년 차 직장인인데요.
사실 25살 때부터 35살까지 저의 재테크는 암흑기다. 암흑기. 깜깜했다. 10년 동안. 네, 한 7, 8년 정도는 정말 깜깜했죠. 심지어 제가 대학교에서 재무관리 그다음에 선물옵션 이걸 대학원에서 배웠는데도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일만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 반토막도 나보고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감자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당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5살 때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요? 너는 뭘 잘하니? 근데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넌 도대체 뭘 잘하니? 근데 저는 사실 주식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 사실 전공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런데 주식 투자는 엉망인 거죠. 어설펐고 진짜 손실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돈도 다 많이 날려보고 그래서 이제 35살 때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로 내가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었다. 그렇죠. 남이 얘기를 하거나 증권사 가서 귀동냥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신문에 증권사 추천 종목이면 왜 그런지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이 급등주에 이 고점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실 기업을 사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을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문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찾은 방법은 서점에 갔어요. 서점이요? 점심시간마다 서점에 가서 무작정 주식책을 그러니까 인문학 서적은 나에게 사치다. 그래서 서적을 그 재테크 책만 계속 읽은 거죠.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여 권 이상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책들이 이제 비슷비슷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코멘트들을 제가 이렇게 노트에 써가면서 이 책에서 한 가지 필살기씩 배워보자. 그러다 보니까 100여 개 이상의 필살기가 이렇게 적히는 거고. 필살기 100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100개의 필살기면 나도 투자 전문가. 여기에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뉴스 검색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토마토 TV도 열심히 그럼 뉴스 많이 나오죠. 토마토 TV 보세요. 봤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한 1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생각이 생기셨어요.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계속 수익이 제가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유명하시죠? 계속 이제 금액을 불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도권에 계시면은 이게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 제한이 있어서 저는 6천만 원까지만 투자하는 슈퍼가 아니라 슈퍼개미입니다. 슈퍼 아니에요. 슈퍼예요. 슈퍼. 동네 슈퍼. 동네 개미. 동네 개미. 근데 그 슈퍼 개미로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명하신 게 내가 주식 투자로 해서 목동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요 지금 코멘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목동 아파트 저축 없이 마련한 핵심 투자 비법. 요거를 강의를 제가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어떤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 출연해갖고 한마디 한 건데 그게 이제 썸네일로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제 책에서 썼듯이 10단계 종목 분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10단계로 거치면서 1시간이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래서 나중에 시간 한번 주시면 이 10단계, 10단계 종목 분석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한번 제가 공부를 좀 저거 나오네요. 그런 공부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이 적으니까 어떤 방법이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가치 투자의 방법과 그다음에 저평가 요소를 찾는 방법. 그러니까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을 찾자. 그래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단기 순손실인 기업, 적자 나는 기업은 사지 말자. 일단 빼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당좌 비율 등 재무 비율이 나쁜 기업들 탈락시키자. 거기에 악재 공시들. 저는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라든지 주식수가 늘어나는.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런 악재 요소가 있는 기업들은 다 탈락. 대신 미래 PER과 시가 배당률이라는 두 가지 저평가 요소를 가지고 그런 저평가 요소가 있다면 그리고 부실한 그런 리스크가 없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자 이런 포인트로
10단계 종목 분석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분석 방법이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면가왕 그 프로그램이 선택보다 탈락에 방점을 두잖아요. 맞아요. 계속 떨어뜨리면서 마지막 가왕이 기존 가왕과 붙어서 그쵸? 최고의 1인자를 가리잖아요. 저의 방법도 비슷하군요.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탈락시키자. 왜? 나는 추가 매수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절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해야 되는데 부실 기업이면 내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 주가는 하락할 테니 그리고 유상증자의 리스크도 크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기업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또는 아이언맨 슈트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어떤 리스크들을 이 방탄복들이 다 막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 10단계 종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분석을 내가 했는데 이 분석한 방법이 과연 맞을지 틀릴지를 내가 그 다음 날 매수 전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악재나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 보면 결국 내 머리 전두엽이 발달돼서 나는 투자 노하우,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 그럼요. 건가요? 이 전두엽이 발달되면 주식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길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투자를 남의 생각만 너무 그러니까 증권사 PB가 얘기했든지 아니면 신문에 이런데 신문에 얘기한 이야기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얼마나 가치 판단하고 투자하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서는 순간 조바심이 안 나요. 그리고 되게 이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혹여 손해라도 내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과 불안감도 없고 나는 적정한 손실이 오히려 너무 즐겁다. 추가 매수 전략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추가 매수 전략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추가 매수 전략이 있으니 뭐가 걱정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제 심적을 너무 잘 저희 상서로운 기교님께서 캐치를 하신 게 대단하시다고 앵커가 치고 들어갈 틈이 없이 오디오가 꽉 차고 있다고. 주식계 찬호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전두엽들이 괜찮은데요? 저희 국장도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재무제표 분석 필수입니다. 담비꼬야니 맞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을 딱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목동 아파트 이걸 딱 들으시고 오늘 잘 받아 적겠다고 저희 24시간이 모자라님께서 경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경청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마련했는데 저희 박 작가님께서 샤크님께서 2권의 책을 쓰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직접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하신다고 하세요. 최고 민수 맞죠? 최고 민수. 그 최고 민수님이 가지고 사자성어를 잘 적어주신 분께 드리는 거 맞죠? 재밌게 맞아요. 코믹하게. 최고 민수에 맞게 사자성어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마이미에 한 분 뽑아가지고 사인하신 바로 책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책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그 책에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저희가 더 들어볼까요? 포인트들을. 10단계 종목 분석법이요? 해주세요. 근데 이게 시간상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포인트만 딱딱딱딱. 일단 키워드만 드릴까요? 1단계는 우리가 이제 단기 순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인 기업은 탈락. 그다음에 매력적인 실적 개선 기업은 오케이. 그래서 저 리스크는 탈락시키는 거고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은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래서 시가총액을 다 구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PER이에요. PER은 우리 1단계에서 구한 단기순이익과 2단계에 구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투자했을 때 몇 년간의 단기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래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근데 이 단기순이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뉴스를 볼 때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을 봐라. 그래서 과거의 PER은 100배지만 앞으로의 한 2년 후의 실적을 보니 미래의 PER이 5배다. 그러면 이 기업들을 사서 한 10배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투자 수익은
2배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네이버 등 포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4단계는 재무지표예요. 여러 가지 재무지표 중에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세 가지의 지표를 확인하는데 이 역시도 네이버 포털에 다 나와 있으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또 분기별로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재무제표 나 볼지도 모르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 그 세 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재무제표 일단 안에서 4단계까지는 그렇게 재무지표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일단 5단계는 뉴스와 공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와 공시도 네이버 포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요한 공시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6단계는 이제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의 배당금과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면 시가 배당률은 5%, 이자율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고요. 7단계는 지분율,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외국인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 그래서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당을 많이 주거나 기업이 안정적, 지분율이 낮으면 기업이 부실하면 망할 가능성도 있죠. 반대로 기업이 좋은데 지분율이 낮으면 M&A 그 경영권 분쟁이 날 가능성도 있고. 참고로 작가님 저희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 게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2부 해도 되니까 느긋하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잠깐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최고 민수로 사자성어 지어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작가님. 박채영님 어서 오세요. 최고의 남자는 고통을 견뎌내고 민머리가 되더라도 수학을 기필코 내는 남자다. 멋집니다. 저희 작가님 말씀하신 거. 제가 사실 이 앞에 머리카락을 좀 심었거든요. 고통을 견뎌내고 민머리가 되더라도 결코 수학을 내는 남자다. 얘기하셨고 이유리님 안녕하세요. 최고수의 남자 잘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 민수만의 방법을 알아내고야 말았네. 수익을 내지 않으면 손절이란 내 사전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천재세요. 어떻게 천재신가 봐요. 지니어스네. 저희 토메이러님 거 하나 더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김제이디님 거 봐드릴게요. 최근 변덕 장세에 고민들 많으시죠? 민수님 투자법으로 수익 내고 쇠고기 사드세요. 쇠고기.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요?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퍼플라이트님께서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 고민 많이 했다. 윗머리 되도록 쥐어짰다. 그러나 수익은 늘 스머프 마을. 눈물 점점점. 민자에 이 머리가 없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요거는 조금 탈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그래요? 저희가 얘기 이어나가면서 일단은 당첨자 뽑아드릴게요. 다음에는 책을 이 트럭으로 하나를 갖고 와야 되겠군요. 갖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부탁드릴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4단계, 4단계 했나요? 지금 이제 7단계까지 했는데요. 했어요.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 그래요. 우리가 또 다음번에 나오는 좀 궁금증이 있어야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우리가 7개까지만 하고. 우리가 방송들 보면 뭐 다음번 이렇게 해서 해야 또 약간의 이 기다리는 맛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8단계, 9단계, 10단계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킵해 놓을까요? 이 10단계만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주면 제가 10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말이 빠르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는데 그래서 좀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다음에 한번 마련해 주시면 열심히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민망하네요. 광민수님께서 민수님이 진행까지 하신다고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계시고 너무 제가 이 사행시가 이렇게 많이 재밌게 올라올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어떻게 뽑아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저희가 한 분을 더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뭐 제가 사실은 책을 한 2권 정도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로 고수를 만났다. 민수님께 수업을 받고 싶다. 최고 민수. 되게 간단한데. 그러면 되게 침낭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침낭을 갖고 오셔서 16시간. 그러면은 침낭 가지고 토마토에서 합숙할까요? 토마토에서 합숙을 한번 합숙하면서 하시죠. 목동 아파트를 3천만 원으로 마련하는 비결을 저희는 다 그 노하우를 하우투를 건네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제도권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 차 직장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는지 24시간이 정말 모자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비결이 있으십니까? 시간 저는, 관리도 능력이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제가 저를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리요? 네. 그러니까 꾀꾀고리? 강가의 꾀꾀고리. 꾀꾀고리. 네, 꾀꾀고리는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저기 편안한 모습을 안 바빠 보이죠? 네, 안 바빠 예, 보이죠. 안 바빠 근데 보이죠. 발바닥은 쉼 없이 오리발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주식 매매를 저는 1년에 10일만 매매하는 직장인 투자법으로 많이 알려져 제가 그걸 있거든요. 여쭤보려고 했어요. 1년에 어떻게 10일만 매매를 하는지. 네. 그걸 유명하시잖아요. 1년에 10일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판 복면가왕이잖아요. 복면가왕이죠. 기존에 이제 종목이 일정한 목표 수익을 어떻게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네. 새로운 그 새 강자가 분석한 새로운 강자가 더 매력적이다 하면 이 목표 수익이 예를 들면 40%인데 20% 달성한 상태에서 얘 새로운 애는 50%다. 그럼 이렇게 종목 체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저는 단기간에 어떤 급등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저점에서 저평가 종목을 사서 뭐 길면 1년까지 기다려 볼까? 하지만 한 두세 달 안에 뭐 목표한 수익이 한 뭐 3, 40%라도 나면 네. 이렇게 종목 교체를 계획을 하는데 수정하시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쉼 없이 종목 분석도 하고 뉴스 검색도 하고 내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트렌드를 놓치는 순간 내가 시장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이라든지 이런 네. 뭐 방송에서 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들을 계속 캐치를 하면서 나만의 어떤 생각,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내 생각을 더해서 한 1년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두 번째로는 시세판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아, 시세판 안 네, 보는 게 네. 그게 참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시세판이 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어떻게 안 하면 보니까. 이 네온 예. 사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거 정말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굉장히 이게 불안감도 야기하고 맞아요. 막 팔아야 되나? 또는 사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의 이제 투자 방법은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만 좀 시세판을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화장실 갈 예, 때만. 그러면 뭐 시세판 뭐 1시간에 한 번, 괜찮은데요, 그것도? 2시간에 한 번. 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메인 잡은 직장일이다. 그래서 나의 그 어떤 메인 잡을 열심히 하면서 뭐 똘똘하네요. 퇴근 시간 예. 이후에 좀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게요. 시세판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인다든지 이런 투자법.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거나 그 다음에 종목 교체를 자주 하고 많은 종목을 안다고 해서 꼭 투자 수익이 많은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단 하나의 맞아요. 종목, 삼성전자만 잘 알고 매매 그 시점만 잘 알아도 금방 부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40%의 수익, 분기 한 10% 수익을 목표로 하면 1,000만 원 투자하면 7년 후면 그게 1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10배가 되는 그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아이고. 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질문 준비한 거에 반에 반도 못 드렸는데 예. 저희 담빛고야님께서 요즘 관심 갖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이런 핵심 질문을 딱 아, 날려주셨는데 예.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질문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킬을 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할게요. 담빛고야님, 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저희 마엠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작가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최고 민수님 고민되네요. 저 민수님과 16시간 아까 합숙하신다고요. 아, 예, 예. 16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네네네. 수익 낸다고 하면 신랑한테 허락 받을 수 있으시다고. 아, 예. 허락 받으라고 하실까요? 아, 마이님? 예, 허락 좋습니다. 받고 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합숙 예약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좀 계세요. 네. 네. 침낭 가지고 오시겠다고. 아, 예, 네. 좋네요. 네, 다 모여주세요. 네. 저희가 합숙 아, 그러면 토마토에서 추진을 16시간 한번 라이브로 하나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분을 뽑아 드려야 되는데 좀 기억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지금 너무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아, 예. 네. 아까 뭐 저 민머리 말씀하신 분? 민머리 처음에 민머리 네네네. 말씀하신 분 네네.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PD님이 아시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네, 뭐 아니면 제작진에서 재밌는 그 분 두 분 뽑아주시면. 박채영님께서 하셨대요. 맨 네. 처음에 민머리로 네네네. 네, 네. 사자성 올려주신 분. 네. 저희 아까 또 유튜브
아까 또 짧게 뭐 배우고 싶다 하신 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 네, 두 분 저희가 네. 알겠어요. 그분들께 저희 박민수 작가님께서 쓰신 책 그 댁으로 보내드리니까 예, 저희한테 메일로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 회사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쏴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총알. 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고 가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나오시는 예, 걸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네. 주나 제가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달려가는 최고민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민수님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또 네. 찾아뵙는 거를 기약을 드리면서 네. 남은 저희가 7단계 배웠으니까 네. 8, 9, 10. 네. 아니 저는 항상 새로 나오면 1단계부터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1단계에서 공부하는 10단계 공부하는 습관 간단하게 하시고 네. 나머지 저희가 투자 비법 오늘 못 드린 질문도 네. 너무너무 많은데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샤크님 오늘 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슈퍼개미 저희 샌드 타이거 샤크님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모자라가지고 저 한 10시간 드려도 네,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저희 샤크님과 함께 오늘 뜻깊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 같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네, 샤크님 모시고 또 못다한 얘기들 들어볼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도 많이 자리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